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태극기와 우리의 우방, 우리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자유, 우방, 동맹국,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함께 만세 부르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에 오늘 이 집회에는 원래 제가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인원이 적게 와가지고 좀 초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제 생각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 앞자리부터 시작해서 역시 2030 세대가 제일 먼저 많은 것 같습니다. 2030 세대분들께 역시 나이 50 먹은 우리 기성세대가 늦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20대 나이에 있는 전환길 아들아, 네가 서울 광화문에 집회에 나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너무 늦게 나왔지만 하지만 끝까지 2030 세대들을 지켜주고, 또 우리 나이든 4050, 6070 세대들이 미래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2030 세대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와서 탄핵 정국 속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자유민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그동안 집회에 먼저 나와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옳았습니다. 사실 저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탄핵 반대 애국 집회를 열고 함께 하시는 분들을 좀 삐딱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았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난 26년 동안에 바로 수능 강의와 공무원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을 가르쳐온 학원 강사입니다. 돈 잘 벌고 인기 있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강사가 지금 욕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저도 같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탄핵 정국 속에서 한 60여일간 진행되면서 이게 뭐지? 처음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일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저도 계몽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계몽이 돼가지고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 대통령 탄핵시키고 국무총리 탄핵시키고 대행의 대행까지도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 없고 또 치안 행정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도 없고 또 서울중앙지검장도 없고 또 많은 우리 국군 수뇌부들도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나라와 국가는 안중에 없고 국민들도 안중에 없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깨어진 이 속에서 법치가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속에서 저 민주당 이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 욕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대통령 잡아가려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되고 또 관할 중앙지검이 아니라 서부지검에다가 체포영장 신청하고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수처장 오동훈, 서부지법 영장판사 이순영 모두가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 사법부 내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같은 통속으로서 공정과 절차와 법치는 무너지고 저들이 우리 대통령을 그냥 잡아가려고 하는 걸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이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는 없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언론이 다 주목하고 있고 전 국민들이 공수처에 부당한 체포영장 가지고 대통령 잡아가려고 할 때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이라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원칙을 깨버리고 무조건 내란 속에다 이래서 선동해가지고 바로 막무가내식으로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의 검은 속내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이자 한 나라의 대표인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방문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지켜보셨겠지만은 그냥 대통령이고 뭐고 무조건 끌어가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망신주기 식으로 그때 대통령 잡아가려고 할 때 야당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누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지 진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당시에 다 알다시피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치하고 있었고 또 관저 밖에서는 3,000명 가까이 되는 경찰들이 관저를 에워쌌고 또 그 안에는 경호처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총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무원 강의하다 보니까 경찰들 중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회를 지켜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경찰들 중에서는 제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분노가 치밀합니다. 어떻게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과연 한 짓이고 한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총 맞아가면서 누구든지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그런 놈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우리 국민 아닌가?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사람 성격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일이 생겨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듯이 역사 속에서도 난세가 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해보면 누가 나라의 충신이고 간신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이 당했을 때 민주당의 대통령의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는 잡혀가더라도 국민을 같이 갈 수는 없다 라고 할 때 저는 그때 진심으로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저도 나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내자 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대통령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만 올릴 뿐이지 이렇게 아스팔트 위로 집회에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직접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본질을 깨달아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 민주당이 탄핵 과정에서 공수처의 공정과 상식 무시한 체포, 서울지법의 부당한 체포, 그리고 영장 발부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우리가 비상계엄하기 전에는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지나갔었는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29번의 탄핵, 그리고 그 탄핵도 알고 보면은 견학을 금치 못할 탄핵이었습니다.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원장이 무슨 일 합니까? 부정과 비리를 감사하고 감찰하는 것이 감사원인데, 그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비리의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잡는 그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하는 게, 범죄 잡는 게 우리 검사인데, 그 검사를 탄핵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바로 범죄자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9번의 탄핵, 이 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 일반적인 상각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대통령 특활비도 80몇 억 되는데 그걸 빵원 만들고, 또 검찰, 범죄를 담는 검찰 특활비도 500억 원 넘는 것을 빵원 만들고, 여기에 옆에 계시는 경찰분들, 여러분들 좀 처우 개선하고 수고한다고 예산 변제기는 것도 빵원 만들고, 또 제가 군부대 가면도 많이 가는데 요즘 군부대 바로 간부들, 부사관이나 장교분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병장 월급은 200만 원 주는데 평생 헌신하겠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군인이 되어서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위대하고 훌륭하고 감사한 군인들의 그 초급 장교들 처우 개선하려고 만들어 놓은 100억이 넘는 그 예산안도 삭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과 경찰과 검사들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자부심 가지고 봉사하고 하는데 일반 사기업보다 급여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걸 보고 저는 이건 아니다. 특히 또 대통령 특활비를 영원 만들었다는 것은 집에다가 돈 하나도 안 벌어다 주면서 알아서 집을 살림살이를 하는데, 아니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살림 사노?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집 나가라 라는 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놓고 국회의원 월급을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너무 편파 보도가 심하다 알리기 시작했고 선관위도 1200건이 넘는 인사비리와 수많은 의혹들의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알렸는데 제가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고발당하고 난 게 사실은 저 법없이 이래 잘 살아왔는데 막상 고발이라는 말 당하고 나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민주당에서 카카오톡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협박을 할 때도 좀 심하다고 했는데요. 막상 저를 고발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도 50이 넘었는데 인기 있고 돈도 있는데 저보고 고발하는 걸 몰라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2030 세대들 돈 없고 힘없는 애들한테 민주당 비판한다고 고발 협박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을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해서 그 이상은 민주당을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집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고 뭐 제가 뭐 단체도 없고 해가지고 집회 나가려니까 뭐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무대도 있어야 되고 집회 신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 집회 열어주신 세이브 코리아에서 마침 연락 와서 전환기 선생님 이제 집회 한번 나오시겠어 할 때 무조건 나간다 했습니다.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에서 이렇게 주도하지만은 이곳에는 알다시피 불교 믿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카톨릭 성당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시 살리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런 무대를 만들어준 우리 세이브 코리아 고맙지 않습니까? 기독교 믿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사실은 좀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 이런 공간 만들어줘서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의도에 나왔고 그 뒤로 부산 집회 갔었고 3일 전에는 이제 대구 집회 갔었고 오늘이 천안의 4번째고 5번째 이번 주말에 광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집회 참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비상기업 이후에 민주당이 행했던 공정과 상식과 그냥 꼼수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거든요. 그리고
강기정 시장도 지난 일 오지 마라. 민주당 부대변인도 지난 일 오지 마라. 또 박지원 국회의원도 지난 일 오지 마라. 5.18 정신을 훼손한다 이러던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광주도 대한민국이고 대구도 대한민국이고 천안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갈등을 조장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전 광주 시민도 전라도 분들도 진실을 점점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광주 와달라는 청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동서통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겁니다. 동서통합에서 전라도도 경상도도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남북평화통일 이루어가지고 남북도 통합이 되고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21세기 살아갈 2030 세대들에게 통합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러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라 가라 이런 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시겠지만 저도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낸 돈으로 광주시장 월급도 주고 할 건데 광주 시민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광주도 가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바 제가 이렇게 집회 참여하게 된